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까지는 시장에서 5월 물가지표가 나온 이후에 포지션을 정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나온 물가지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시장의 우려를 촉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5월 7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되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 시장이 좀 상승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지표도 좀 호재를 보이고, 물가지수도 부담감이 이제 조금 축소되는, 물가지수가 좋아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2%대 급락세를 계속 타면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이제 지수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30 종목 중에서는 캐터필러라든가 JP모건,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개 종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아침부터 좀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장하고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양국이 무역과 투자 관계를 계속해서 잘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또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또 중국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도 투자 우려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가지고 중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원재료 수급 측면에 있어가지고 생산자 물가를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0.54% 상승 마감한 것도 또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국제 수익률이 이번 주에만 월요일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4.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희석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가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예상치를 넘어서 가지고 크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3.8% 상승하면서 1992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월간 기준으로 지난 4월보다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승 흐름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또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고차와 트럭이 상승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 조기 테이퍼링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모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역시 40만 건 이하에서 좀 더 떨어져서 37만 6천 건으로 감소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한 37만 건 정도였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6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개별주들 좀 보겠습니다. 머크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했고 테슬라의 주가도 $600 선을 회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종목들이 회전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업종이 1.6% 상승했고요. 금융업종이 마이너스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산업들이 1% 내외 상승을 보였고 건축재료나 에너지 장비 산업 등이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밈주식들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이 마이너스 27%, AMC가 마이너스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산업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번 주 전체 5일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 오늘 하루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신약 개발 관련한 이슈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크가 코로나19 백신
그 후보군이 이제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3%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FDA로부터 이제 응급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 체인을 약 한 4,00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그러니까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또 연장을 할 것이다. 24시간 할 수 있는 곳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3.5%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모델 S 그 플레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앞세웠던 게 이제 제로백에 대한 부분을 좀 앞세웠습니다. 과연 60마일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내세웠는데 2초가 안 걸리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포르쉐라든가 메르세데스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됐던 거는 주행 거리를 줄이면서까지 배터리를 교체했다라는 건데요. 후속 모델인 모델 S 플레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계획을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차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오늘 1.8%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혼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지금 BMW 출신의 CEO를 전직 고위 간부죠. BMW의 전기자동차 사업부 전직 고위 간부를 이제 새로 고용을 해가지고 애플의 전기차 부분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사실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5년은 더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개발에 대한 부담이 오늘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도 지켜봐야 할 텐데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 기다리고 있죠. FOMC 회의 있네요. 역시 FOMC 회의에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 지표와 이제 그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은 모두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는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연준의 FOMC 기자회견이 이제 있는데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월, 화, 수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쪽으로 발표가 될 텐데 연준 총재들도 최근에 금리 인상 논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과연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지 아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